안녕하세요. 100개의 질병, 100개의 순간을 살펴보는 시간, 병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질병은 공황장애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나는 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큰 스트레스나 긴장 앞에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불안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이대로 큰일이 날 것 같은 공포가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게 된다면 일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 넘겼던 신호. 그 신호가 어떻게 공황장애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먼저 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김 대리님. 아, 죄송합니다. 잠깐 숨이 좀... 방금 보신 것처럼 공황장애는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큰 병변으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숨막힘, 어지러움,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반복되며 일상을 좁혀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는 정확히 어떤 병일까요? 공황장애는 예기치 않은 공황 발작이 반복되고 그 발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받는 불안장애입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입니다. 공황 발작은 갑자기 강한 공포와 불안이 밀려오면서 몸이 위기 상황처럼 반응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거나 이대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환자에게 이 증상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단순히 긴장했다거나 마음이 불안한 정도가 아닙니다. 몸이 갑자기 위험 신호를 울리며 마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황 발작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황 장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큰 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나 강한 공포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 자체는 우리 몸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체계입니다. 공황장애는 이와 다릅니다. 특별한 위험이 없는 일상 속에서 공황 발작이 갑자기 반복됩니다. 그리고 발작이 지나간 뒤에도 불안이 남습니다. 다음에도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때 발작이 다시 올까봐 계속 걱정하는 불안을 예기불안이라고 합니다. 예기불안이 커지면 사람은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사람이 많은 장소, 운전, 혼자 외출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지만 회피가 반복되면 생활 반경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이해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강한 신체 증상입니다. 둘째, 이대로 큰일이 날 것 같은 극심한 공포입니다. 셋째, 발작 이후에도 남는 예기불안과 회피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단순한 긴장이나 일시적인 불안과는 다른 공황장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공황장애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경보 시스템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작동하고
그 경험이 불안의 기억으로 남아 다시 몸을 긴장시키는 질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황 발작은 갑자기 찾아오는 강한 공포와 신체 반응의 순간입니다. 공황 장애는 그 공황 발작이 반복되고 발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공황 장애의 핵심은 발작 하나가 아니라 반복되는 발작, 예기 불안, 회피 행동이 이어지는 구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공황 장애가 왜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황 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공황 장애를 단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공황 장애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하나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유전적 요인, 뇌와 자율신경계의 변화,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을 해석하는 방식이 함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가족 중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황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전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은 위험을 감지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그런데 공황장애에서는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 시스템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로는 괜찮다는 걸 아는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과로, 수면 부족,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시험이나 취업 준비처럼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몸과 마음의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작은 부담이 오래 쌓이면 몸은 한계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기 불안입니다. 한번 강한 공황 발작을 경험하면 그 순간의 감각이 기억에 남습니다. 심장이 조금만 빨리 뛰어도 또 시작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숨이 조금 답답해도 큰일 나는 것 아닐까? 하고 불안해집니다. 이 걱정은 다시 몸을 긴장시키고 긴장한 몸은 심장 박동과 호흡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불안을 키웁니다. 이렇게 불안과 신체 증상이 서로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술, 담배, 카페인은 공황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이 두근거림이 다시 불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 과로도 자율신경계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몸이 지쳐 있을수록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한 번 있었다고 모두 공황장애는 아닙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신체 증상이 반복되고 그 증상을 두려워해 외출, 운전, 대중교통,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게 된다면 단순한 긴장으로만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공황장애의 원인을 이해하는 일은 자책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내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알고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공황장애에서 놓치면 안 되는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장애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점은 처음 증상이 마치 몸의 병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식은땀이 납니다. 손이 떨리거나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환자는 단순히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숨이 멎을 것 같고 이대로 큰일이 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공황 발작은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짧은 시간 안에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10분 이내에 공포와 신체 증상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장과 호흡의 변화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지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긴장 반응입니다. 손발이 떨리고 땀이 많이 나고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한 공포와 감각의 변화입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닐까? 내가 통제력을 잃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주변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바로 공황장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갑상선 질환,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카페인이나 약물의 영향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겪는 심한 흉통이나 호흡곤란, 쇄신 같은 증상이 있다면 몸의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황장애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발작이 지나간 뒤입니다. 바로 예기불안입니다. 예기불안은 또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입니다. 공황 발작은 몇 분 안에 지나갈 수 있지만 그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불안하고 운전대를 잡기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행동이 바뀝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를 피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회피가 반복되면 생활 반경은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근거림과 숨 답답함이 반복되는지, 그 뒤로 또 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계속되는지, 그 걱정 때문에 일상을 피하게 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항목들이 반복되거나 여러 개 겹친다면 단순한 긴장으로만 넘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병원에서 어떤 질문과 검사를 통해 공황장애를 확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장애는 피검사 하나, 사진 한 장으로 바로 확인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환자가 겪은 증상을 자세히 듣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됐는지, 한 번 시작되면 얼마나 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또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 반복되는지, 발작 이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펴봅니다.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 그 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계속되는지, 그 걱정 때문에 대중교통, 운전, 엘리베이터,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게 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족력과 생활 습관도 확인합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컸는지, 수면 부족이나 과로가 반복되는지, 커피나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 섭취가 많은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필요한 경우 신체 검사도 진행합니다. 공황장애처럼 보이는 증상이 실제로는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갑상선 질환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흉부 압박감이 있으면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혈액 검사로 갑상선 기능, 빈혈, 혈당, 전해질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엑스레이, CT, MRI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에서 기억해야 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0분입니다. 공황 발작은 갑자기 시작되어 짧은 시간 안에 강해지고 대개 10분 이내에 공포와 신체 증상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가지 이상입니다. 심장 박동 증가, 땀, 몸떨림, 숨가쁨, 질식감, 가슴 통증, 어지러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손발 저림, 오한이나 열감, 비현실감 같은 증상 중 여러 증상이 짧은 시간 안에 함께 나타나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는 1개월 이상입니다. 공황 발작을 겪은 뒤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발작을 걱정하거나 발작을 피하기 위해 행동이 달라졌다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검사에서 몸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증상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황장애의 증상은 실제로 몸에서 느껴지는 강한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하나, 숫자 하나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상이 반복됐고 그 이후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화면에서는 검사와 진단을 앞둔 환자의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까봐 미리 걱정되는 순간도 있으셨나요? 공황장애를 진단받는 순간 환자와 가족의 시간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는 증상을 이해하고 발작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며 생활 속 악순환을 끊어가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공황장애의 치료와 관리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이 병 좋아질 수 있을까요? 공황장애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공황 발작을 한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올라오는 두근거림과 숨막힘을 줄이고 또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예기 불안을 낮추며 피하게 된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생활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에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우울감뿐 아니라 불안 조절과 공황 증상 완화에도 쓰이고, 항불안제는 불안이 갑자기 치솟았을 때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황장애에서는 몸의 작은 변화를 위험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중요합니다. 공황 발작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하던 상황을 조금씩 다시 마주하면서 불안의 악순환을 줄여가는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피하게 됐다면 처음부터 오래 타는 것이 아니라 역 근처에 가보기, 한정거장 타보기처럼 단계적으로 회복해 갑니다. 생활관리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수면 부족, 과로, 카페인, 술, 담배는 공황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 불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걷기,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처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황 발작이 올 때는 안정된 자세에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호흡의 속도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갑자기 끊어서는 안 됩니다. 치료 과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며 이어가야 합니다. 공황장애는 무서운 경험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해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작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공황장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을 OX 퀴즈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황장애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생긴다. 정답은 X입니다. 공황장애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숨막힘, 식은땀, 어지러움 같은 신체 반응이 실제로 나타나고, 여기에 또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예기 불안이 더해지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즉, 공황장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경보 시스템과 불안 반응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질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검사에서 몸에 이상이 없으면 공황장애 증상은 가짜다. 정답은 X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는 실제로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답답하고 손이 떨리거나 어지러운 증상을 느낍니다.
검사에서 심장이나 갑상선 등 다른 신체 질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증상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이상 때문인지 불안과 자율신경계 반응 때문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증상이 좋아지면 약은 알아서 끊으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공황장애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치료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불안감이 다시 커지거나 증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면 상태에 따라 서서히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상담을 통해 치료 계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최근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답답한 증상이 반복된 적이 있습니까? 식은땀, 손떨림, 어지러움, 가슴 압박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함께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증상이 지나간 뒤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계속된 적이 있습니까? 걱정 때문에 지하철, 버스, 운전, 엘리베이터,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비슷한 증상이 반복돼 불이안했던 적이 있습니까? 공황장애는 한 번의 긴장이나 일시적인 불안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목들이 반복되거나 여러 개 겹친다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황장애는 두려운 병이지만 이해하고 치료하면 조절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너무 예민하게 경보를 울리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황장애에 대한 핵심을 짚어보며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병의 순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황장애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공황장애는 단순히 긴장을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식은땀이 나며 이대로 큰일이 날 것 같은 공포가 반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공황장애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병이 아닙니다. 내 몸의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하게 울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진료 상담을 통해 치료 방향을 잡고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생활 관리를 함께 이어가면 충분히 조절해 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병의 순간을 지나 건강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병의 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